노유진의 100분 토크. 두 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발행하는 신문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개도 없을 텐데. 아니 3개 있죠. 3개 아닌가? 2개. 2개. 예. 원래 3개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3개라고 그랬죠. 조중동이라고 하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랬지. 예. 옛날이죠. 예.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새 신문들이 주장하기를 심지어 300만 부라고 주장한 신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200만 부씩 3개.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요. 한국 ABC 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2014년을 기준으로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유가 부수 100만 부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부를 넘은 매체는 이제 조선일보 한 곳뿐이고요. 중앙일보가 80만 부 그리고 동아일보가 70만 부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시 비대며 자전거를 뿌린 보람이 있구나. 한편에 그 진보 매체죠. 한겨레 경향신문은 두 매체를 더해도 유가 부수가 50만 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주간지 분야도 구독자 1위인 시사인의 유료 부수가 4만 8천 부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만 8천 부면은 꽤 되는 건가? 예, 좀 주간지로서는 주간지로서는 좀 괜찮은 거죠. 겨우 밥 먹는 예.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 예. 어때요? 예상하신 것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찍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론 이제 ABC 그 협회의 이 조사가 좀 이제 그 과대 포장된 면도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 2002년도 있죠. 예. 그때 조중동 합해가지고 481만 부였다 그래요. 예. 그 ABC 조사에서. 근데 2014년이 이제 200만 부가 준 281만 부니까 그 사이에 참여정부 등에서 이제 신문 경품 같은 거 단속한 것도 있고. 언론 탄압을 한 거지. 예. 좌파 정권이 언론 탄압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이제 데이터 통신을 갖다가 그 모바일 통해서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줄어든 것도 있고. 역시 그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신문들이 스티브 잡스를 뭐 대단한 기업인 무슨 리더십으로 막 띄울 때 자기 발등을 더욱기로 엄청 찍은 거야. 이게. 자기들의 목을 메러온 사형 집행인이야.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막 그 쥐어쥐어 디그 신문들 야지 놓고 그러는 날이 오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 예. 단순 비교가 무리이긴 합니다만요. 보통 팟캐스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다운로드. 그러니까 팟캐스트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에피소드를 다운받은 횟수인데요. 이걸 참고해 보면 지난해 5월 방송을 시작했던 정치카페가요. 지금까지 71편을 발행했는데 그동안 기록한 누적 다운로드가 곧 9천만 건을 앞두고 있으니까 평당 평균 한 100만 다운로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천만 아직 안 넘었어요? 뭐야 이거? 9천만 건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억 뷰. 1억 뷰로 앞두고 있는 거죠. 네. 그 정치 카페 이전에 팟캐스트의 전설이 있었죠. 원조. 나는 꼼수다. 나꼼수가 있었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요거 하기 전에 나꼼수 나오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김어준 이분이 약간 신기가 있나 봐.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는 기자한테 이거 됩니다. 이거 반드시 됩니다. 이거 완전히 확실하다. 그 사람은 지가 하는 거 다 된다고 그래. 얘기하면서 해. 원래. 그런 사람 많아요. 일단 다 된다고 해야 그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지. 근데 막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이거 진짜 터진다고 막 그러다가 사기당한 사람 많아. 예, 그 낙곰수 뒤로도요. 저희 노유진을 포함해서 여러 팟캐스트가 매주 또는 매일 수십만이나 또는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정치 시사 분야에서 청취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문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도 했죠. 그런데 이제 독자 규모와 청취자 규모 이 둘만 비교해봐도 이미 대한민국 공론장이 그 지면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00분 토크에서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만큼 풍성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자유 언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면서 성장한 게 이제 팟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팟캐스트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틀어막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일각에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MB 정권 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굳이 이런 거 안 들어도 공중파에서 대충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얘기를. 그래서요. 오늘 모신 분이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분은요.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목소리 들으시면 깜짝 놀랄 청취자 많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90% 좌파에도 교과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먹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김 대표님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뭐저 예. 그 지금 요즘 뭐 팟캐스트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쟁 팟캐스트인데 아이고. 흔쾌히 나와주셨습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제가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유일하게 듣는 아, 팟캐스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들으면 되게 섭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또 딴 얘기하고. 그 얘기 하시라고 내가 이상 접대성 멘트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까 그 신문 부스 얘기하셨는데 예. 신문 부스보다도 이 다운로드 수가 훨씬 더 뭐랄까 광고주에게 먹히는 그런 네. 지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은 사실 배달되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100만 부 찍었다고 해도 100만 명이 다 보냐 이겁니다. 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근데 다운로드 수는 개인 퍼스널 미디어로 이걸 내가 듣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의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뭐 이미 조중동 합친 영향력보다도 노유진의 정치 카페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접대 심하다.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정치 시사 하나만 딱 다루니까 조선일보의 정치면과 견져야지. 다른 것까지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 신문에 뭐 책 광고 5단 통 광고 하면 500만 원씩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저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가 펑크난 경우는 덤핑. 모일보 같은 경우 조중동 중 하나입니다. 20만 원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이거 펑크가 나면은 어. 메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뭐 백지로 낼 수는 없으니까 20만 원으로 합시다. 그래서 아, 그래요? 20만 원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 그 거 저가 있으면- 항공 비슷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평일 낮에 예. 이럴 땐 싸고 주말에는 비싸고.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20만 원짜리 이렇게 우상화 광고, 진중권 우상화 광고 이런 거. 민족의 영웅이시며 이런 거. 재미로 좋다. 심심하게 야. 재밌는데 한번 해볼 만한데 뭐. 또 이제 조중동 중에 한 신문은요. ABC 공사가 없었을 때, 네. ABC 공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신문 부수공사. 네. 예, 예. 그거 이제 몇 부 찍는지 이 감시인이 나와가지고 조사하지 않을 때 어. 평시 전시가 아니라 평시 때 딱 50만 부만 찍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조사 나오면 100만 부 찍고. 예, 그렇죠. 아 어느 신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예. 않겠습니다. 아까 그 답은 들어있는 거 같아요. 매일 조사 나가면 그 신문 망하겠네. 예, 앞으로 이렇게 매일 조사를 나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 부수를 뻥튀기 해가지고 네. 광고료를 뻥튀기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ABC 공사 같은 경우도 알면서 속아준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기라는 게 다 ABC네 그러니까. 예. 그 김현민 PD 지금 또 그 브리핑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어디서 또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또 광고 계약도 있어서 예. 아니 그 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아, 법인 아니고. 예. 개인 사업자로. 예, 사업자 명칭은 예. 7시간 행불근해라고. 예. 거의 사업장 명칭부터 그 예. 고약하다. 근데 용인세무서에서 내주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됐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고유명사잖아요. 예. 거의 보통 명사가 아니라 그냥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용카드 회사 그 사업자 신용카드 사인할 때도 계속 네. 그렇게 쓰시겠네. 아, 그렇죠. 이제 그 계약, 갑을 관제보 해서 계약서 쓸 때도 7시간 행불근해는 몇 월 며칠에 광고를 내준다 뭐 이런 거는. 예. 아이 뭐 이제 진행이 안 되네. 예. 오늘 그 본격 됐어. 좀 쉬었다 합시다.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아, 제가 신입사원이라 이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담은 다독 다상량.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요. 먼저 김영빈 PD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문도 TV도 라디오 아닌 하필 인터넷 라디오인 팟캐스트로 모이는가인데요. 뻔한 질문 같지만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지상파 라디오 방송 PD도 해봤고, 네. 뭐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님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와봤고, 게스트로 계셨어요. 온갖 거 다 해봤어요. 뭐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해봤습니다. 스포츠 중계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뭐 뜻이지. 보따리 장수의 운명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고 파리랜서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방송을 쭉 경험해 봤는데 저는 이런 팟캐스트가 주로 이제 라디오, 오디오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적 반향을 얻게 되면서 이제 미디어적으로는 라디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는 완전히 망하는 매체로 그 옛날에 노래도 썼잖아. 비디오 킬즈 라디오. 예. 근데 안 죽었잖아. 예. 지금은 도리어 이제 지상파 텔레비전들이 더 아니요.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 봐서는 그렇죠. 이 팟캐스트 킬 더 라디오, TV, 비디오 스타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수들 다 이뻐졌잖아요. 옛날에는 목소리만 나왔는데 요즘은 다 이래가지고. 예. 근데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팟캐스트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정치적 그 배경이 가장 크죠. 카카이 덕분.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카카오 덕분이겠죠. 그 지금 뭐 사실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 이런 톱 이빨들이 이게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상파 3사에 거의 뭐 저보고 100분 토론 왜 안 나오냐고 막 아. 네. 막 댓글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100분 토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예. 섭외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가끔 이제 정치 토론 말고 다른 데 섭외 요청이 오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딱 예. 잘려요. 저 위에 보고를 이제 했는데 왜 보고가 예. 아직 안 된 거지 이제. 아니 위에 보고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밀려나는. 아, 저는 그래서 위에 결제 맞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예,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럼 전화 다시 안 와요. 예. 그렇죠. 대개는 안 오죠 이제. 그런 예. 거 맞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 가지고 KBS의 모 방송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섭외 왔을 때 거절하냐면은 나하고 김용민하고 동시 캐스팅하지 않으면 자기는 못 나간다. 우정 때문에 자기는 김용민을 버릴 수 없다. 절대 섭외 안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섭외를 거절한다고. 그 옛날에 이제 거절하는 방법이구나. 폭군이 벼슬 준다고 부르면 예.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와병 예, 이렇게 해서 안 나가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근데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 언론 장악, 특히 방송 장악의 양태가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예. MB 때는 그래도 그 야당 여당 균형을 맞추려고 어느 했었어요. 정도라도. 예. 근데 다만 여당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 다만 야당을 외면하지 않는. 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을 빨아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야당은 비판의 대상으로 아예 상정해 놓고 또 여당도 이제 뭐 비판을 하지만 결국 막판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각하가 이 정치 불신이 너무 심화된다. 라면서 모든 사건의 종결자로 각하가 나와요. 노골적으로 또 각하를 띄워주는. 각하가 막대 사탕이야 뭐야 왜 빨고지 랄들이야. 아니 MB한테만 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 YTN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도가 보면 정말 욕 어마어마하지. 정말 저기 욕이 나올 정도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양태를 보게 되면은 이 다음 정권쯤 가면은 뭐 그냥 대통령하고 여당만 나오겠다. 아예 기사에서 야당은 완전히 존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왜요? 규정당하지 않게. 욕하는 기사것만 나오지. 욕하는 기사. 욕하는 기사는 꼼꼼히 챙겨서 하지. 누가 요만한 말 실수라도 하면 한 예. 2박 3일 정도 그걸로 하잖아. 예.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조중동의 몰락이라고 해야 되나? 예. 조중동의 몰락이지만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절로 갔어요. 그래서 종편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들이 참 민망해졌어요. 요즘은. 네. 요즘에 SBS가 지금 공영방송 같고. SBS가 공영방송 같아. 그러니까. 진짜. SBS가 공영방송 같고 뭐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제 도리어 공영방송에서는 뭐 SBS는 이게 공영방송은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민간 상업방송이고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여당 비판, 대통령 비판이 전무한데요. 네, 전무죠. 도리어 TV조선이나 채널A는 가끔씩 또 대통령을 비판도 하고 여당 비판도 해요. 네. 그 절대로 여당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보도조차 안 하는데 여긴 그래도 언급이라도 한다고요. 여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TV조선이나 네. 이 채널A나 이런 데들은 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손님 끌어야 돼. 근데 그렇게 뭐 대통령 여당 간헐적으로 비판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야당 씹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 보면은 야당을 완전히 씹고 공영방송 보면은 대통령하고 여당 찬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 켜놓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도 야당의 목소리를 우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거나 혹은 뭐 그냥 우리 사회 그 좀 낮은 자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척당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야당 정치인들 중에 종편 열심히 나가는 분들, 지상파 열심히 인터뷰하시는 분들 그 부분 참 안타까워요. 그 이용만 당하는 건데. 뭐 이런 데도 팟캐스트에서 부르면 나오지도 않아요 또. 또 여기 마이너 미디어라고. 우리가 메이저인데 사실. 글쎄 말이에요. 아 이거 조선일보보다도 더 많이 보는, 더 많이 듣는. 그 여기 여당의 이재호 의원은 나왔었는데 야당의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오시더라고. 예. 섭외를 해도. 박원순 시장은 나오시고. 나왔죠 이미. 예. 예. 뭐 이런 상황에 뭐 개선될 여지는 없겠죠. 네. 좀 있으면 좀 젊었을 것 같아. 무슨 동상이 세워질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아 이거 조중동 아니 그 종편을 보면은 예. 종편은 이게 북한 방송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고? 예.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지. 이북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꼭 뭐죠 탈북자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톤이 있잖아요. 뭐 예. 정치 평론가라는 일이 나오면서 톤이 예. 중앙 방송 같아요. 전미지 심정을 겨냥하여 뭐 이런 식의 그 격앙된 목소리 있잖아요. 이게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약간 성격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무슨 평양에서 무슨 군중 대회하는 듯한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 이번에 조선노동당 70돌 네. 창건 70돌 그 기념 그 중계방송. 열병식 네. 그걸 갖다가 그 풀로다가 음. 중계방송한 곳이 이제 그 세 군데예요. 네. 그게 조중동, 근데 그거 조동, MBN. 네. 국법법 위반 아닌가요, 그거? 아니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걸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거 하면 종편이 하는 그거야 목적이 말로 없는 완전 거고. 생으로 아니 뭐 요만한 거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우표 수집한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표 그러니까 지금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는 우편으로 정편이- 신청을 하면은 북한에서 발행되면 우표를 살 수가 있대요. 그 국내에 반입이 들어오는데 예. 뉴스를 보니까 그 난리난 거예요. 그 예. 국가 안보가 뚫렸다고. 네. 북한에서 발행하는 그 우표를 들여오는 게 안보가 뚫렸다는데 아니 노동당 70주년 행사가 미사일이 지나고 뭐 핵배낭이 나오고 이런 걸 갖다가 생으로 중계를 해주는 건 아닌 거죠. 김정은 육성도 나오고 말이죠. 뭐 신년사 그거 라이브로 나왔잖아. 아니 예전엔 사실 저 예전에 뭐 고학년 될 때까지 단파라디오 이런 거 김일성 듣고 얼굴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신년사 그 단파라디오로 듣다가 잡혀간 사람 많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김정은 연설하는 거 20분 동안 한 거를 갖다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중계를 실시간 생중계 있잖아요. 예. 와 하여튼 우리 안보가 다 뚫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교과서가 아니고 네. 종편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네. 네 맞아요. 응? 종편을 통해 가지고 주체사항이 뭔지 좀 발표할 수 거기 있는 지금 조선노동당 세포가 심어져 있지 않나 지금 찾아봐야 돼. 거. 예. 하여튼 재미있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해보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2011년인가 12년인가 낙곰수가 예. 그때죠. 예. 그때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목적은 없었고요. 뭐 김어준 총수는 뭐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뭐 확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끊임없이 대한 미디어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종교 방송이 있으면서 사장한테 대들다 쫓겨나고 뭐 그래서 계속 보따리 장수 한 사장을 해야 돼. 사장을 누구 밑에서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2번 종교 방송에서 사장한테 대들다가 쫓겨나가지고 딴 방송 시험을 봤는데 계속 이제 최종까지 가면은 그 당신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조하다 잘렸거든요. 뭐 바른 말 하다가 한 서너 번 떨어지니까 그다음에는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그 여러 가지로 견제가 필요한 집단입니다. 슬쩍 이렇게 이 회절을 했었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이 사람이. 그래도 알면서 회절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랬었는데 대한미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팟캐스트라는 오픈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오픈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이제 대한방송하면은 무슨 인터넷 TV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TV가
그 파일 하나가 한 20분짜리 동영상도 한 400메가 이러니까 이거는 다운 못 받는다.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로 하게 되면은 뭐 한 30분이면은 뭐 한 10메가 안팎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다운받기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또 때를 같이 해서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었고 무선 인터넷이 그 널리 또 이제 보급이 되는 터였고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도 이제 도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접촉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한테는 CD로 구워가지고 차에서 듣게 네. 서로 주고 막 예. 이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테이프로 해서 만드신 분도 있었고. 낙곰수 초기에 예, 초기에 낙곰수 초기에요. 야,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예. 불과 5년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게다가 방송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때를 잘 만난 거죠. 뭐 그때 그 때를 또 만들어 주신 이명박 대통령 가깝게 또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또 없는 이제 거고. 스티브 잡스님께 예. 할렐루야 예. 해야 되는. 네, 그런 국면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팟캐스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죠.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뭐 그렇지. 100분 토론이 11시대로 옮겨와 가지고 예. 그게 막 시청률 막 7% 8% 치면서 막 몇백만 명이 보는 예. 이런 때가 되면 사실 팟캐스트에 굳이 예. 또 케이블망에 뭐 한겨레라든지 이런 역량 있는 진보 언론들이 이제 뭐 뉴스 채널이든 종합 편성 채널이든 이렇게 진출하게 된다면은 뭐 사실은 굳이 바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팟캐스트를 찾을 리는 없을 거란 그럼 뭐 말이죠. 십상시 이런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예. 우리 방송할 내용도 없어. 예. 이게 불과 기름이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 환경이 악화되는 네. 것과 과학 기술이 진보해 가지고 이제 예. 스마트폰으로 이제 데이터 통신을 그 마음대로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근데 두 가지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형식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형식은 뭐냐면 팟캐스트가 우리처럼 이렇게 방담하고 대담하잖아요. 이게 네, 약간 예. 구술 문화적이거든요. 예. 여태가 정치는 서로 사람들 만나 논쟁을 한다라도 굉장히 문자 문화적이었는데 네. 이거만 농담하고 막 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 예. 구술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채널이 막 늘어나니까 예. 컨텐츠도 다루는 컨텐츠가 좀 더 미세화되는 거 같아요. 세분화되고 좀 예. 다른 전문화되지. 네, 전문화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다룰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 합치면서 이제 그 히트를 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팟캐스트에는 장르가 아주 무한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르까지 있냐면은 연애 못하는 루저를 위한 방송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뭐 온갖 형태의 그런 그 장르들이 생겨나면서 진짜 이게 팟캐스트가 뭐 지금 미디어가 망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그 어떤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강릉에 가봤더니 예. 로컬 팟캐스트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글로벌인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예. 컨텐츠를 로컬로 하는 거니까 강릉 방송이라. 네. 뭐 이름도 뭐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이름이던데 네. 강릉 사람들끼리 나와서 강릉 사투리 영동지방 사투리로 예. 아니 그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그 광명시에서 예. 광명시에 국한된 그 팟캐스트 하고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예. 예. 아주 그 재미있게 잘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분들께 이제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지역 팟캐스트가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소하면 이건 성공한 거다. 위협의 대상으로 느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공부를 해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우리도 그럼 청와대한테 아직 우리 고소 안 당했지. 정치 카페 문제가 있는 거네. 예. 분발해야죠. 분발해야 되겠네. 그 조만간 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왜 겁이 안 나지? 그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주세요. 그 낙곰수 있잖아요. 기획할 때 네 분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그 분담, 그 역할 분담이랄까 기가 막히거든. 예. 주진우 기자는 기자니까 여기 이거저거 막 물어보는 게 있고, 예. 정봉준 씨는 이제 의원이니까 예. 또 이거저거 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예. 김용민 씨가 뭐 성대모사에 뭐 이런 거에다가 여기 이제 오락 담당. 네, 실은 편집을 다 했어요. 예. 김영민 PD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처음에 그 기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뭐 그게 아이디어를 이제 어떻게 내고 어떻게 된 멤버를 거냐면 어떻게 모으고. 사실 이제 정봉주 의원이 당시에는 감옥 가기 전이었고, 물론 이제 2심까지는 의원직 상실에다 10년 정치활동 정지, 피선거권 박탈 이 형이 나왔지만은 여하간 계속 미뤄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뭔가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19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여하간 그 지역위원장 아닙니까? 그 현역이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전에 김어준 씨가 했던 라디오 방송 고정 게스트였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한겨레에서 인터넷 방송할 때 고정 게스트로 이제 정봉주 의원을 불러왔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딸랑 부르니까 이 민주당에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의 사람도 고정으로 심자. 그리고 정봉주 출연 횟수를 줄여보자. 뭐 한나라당도 부르고 뭐 당시에 있었던 자유선진당도 부르고 민주노동당도 부르고 뭐 그러자 이런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같이 출연했던 저나 김어준 씨나 정봉주 의원이나 이게 싫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해서 뭐 그것도 한겨레의 입장은 또 한겨레 입장대로 또 고민이 되는 그건 언론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따로 한번 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나머지 실무는 제가 다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오디오로 하자. 뭐 어디 가서 녹음하자. 편집을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한 게 나는 꼼수다고요. 근데 이제 한 7회 8회까지는 가니까 이게 한겨레 TV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 낙검수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뭔가 좀 팩트가 좀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불러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8회부터 함께하게 됐는데 이 주진우 씨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그래요? 언론 경험이 더 많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나이를 이실직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같이 계속 일을 하려면은. 예. 민증을 까야지. 예. 주진우 기자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촛불 때 나한테 이렇게 인터뷰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학생호동 하던 시절에 자기 고문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아서 맞았는데 왜 때려요? 그랬더니 너 임마 데모하게 생겼어. 그래서 억울해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데모하게 생겼어. 맞을 만하네. 여러분은 시외 갈 때 어떻게 가세요? 기차? 버스? 여기 택시로 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외 장거리 운행 후 자기 사업 구역으로 되돌아가는 기로 택시를 연결해주는 리얼 택시 이용해보세요. 전국 어느 곳이나 평균 30%에서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리얼 택시 승객용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833-8359번, 1833-8359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외 갈 때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언제든지 리얼 택시. 그 다음에 이제 MB 정권 말기 정치 사회상을 풍자하면서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낙검수 종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원래 이제 MB 각하가 이제 뭐 임기가 종료되면은 이제 당연히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아울러 뭐 퇴임과 함께 감옥에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임까지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이건 뭐 하여간 대선 전날에 마무리하게 된 거죠. 대선 전날 마무리했고요. 그 마무리 방송 같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더 마무리 벙커에 가가지고. 더 길게 대선 발표하는 날이었지. 더 길게 했다가는 잡혀갈 것 같아서 마지막 순간에 쫄았어. 그랬던 면도 있었고 여간 뭐 하여튼 약속대로 한 겁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이제 낙검수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이후의 흐름에. 뭐 팟캐스트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기쁘죠. 그래도 뭐 첫 테이프를 잘 끊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팟캐스트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보다는 나라 전체가 좀 정상화되는 이런 국면이 낫지 않았겠는가. 팟캐스트하고 민주정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당연히 민주정부. 그렇지 그거야. 우리 문 닫아도 돼. 우리 민주정부를 지금 놓치면서 팟캐스트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만 좀 제대로 된 정부가 쓰면 우리는 뭐 독서 프로그램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거야. 노유진. 이거 책을 노유진의 독서 카페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거야.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욕망의 대리투사로서 팟캐스트가 좀 성행하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있는 불가피한 거죠.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고. 아니 뭐 쉽게 말하면 궁금한 게 많은데 이야기를 해주는 언론이 없으니까 어딘가 이야기해주는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실 뭐 우리
노이진의 정치 카페도 낙검수처럼 그 재밌거나 뭐 성대모사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재밌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이고. 근데 우리가 결국은 내용으로 듣는 거죠. 예,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보지만 그 정보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그래도 우리가 누구 눈치 안 보고 예. 하잖아요. 우리 각하 눈치 안 보고 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못 들으니까 여기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저 독재 시절에 유인물 같은 거죠. 예. 일종의 삐라지 삐라. 네. 삐라인데 우리는 이제 일단 삐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삐라죠. 예, 뭐 이제 뭐 이 정도로 좀 인트로를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있어요. 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팟캐스트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호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유 언론은 해방고로 좀 남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누구야? 최성준 판사 예. 출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호시절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여튼 우리가 영원히 그- 갈 것인가 그 문제죠. 무릎 밑으로 그 잡혀가는 날이 오는 건가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뭐 역사 교과서까지 마음대로 쓰는 이제 상황인데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데요? 예. 선거 전문당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외에는 선거만 유능한 당. 맞아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무능한 당이지만 그 지금 선거 국면이거든요. 이대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이잖아. 보이스피싱 당. 선거 때만 되면 보이스피싱, 플랜카드 피싱 이런 걸 엄청 잘해가지고 예. 표를 잘 모으지. 예.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오늘은 두 분은 우리가 모신 적이 없죠. 이 좁은데 이게 되나? 이 좁은 손님 데 모셔가지고. 한 분을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언론개혁운동의 대표적 시민단체죠.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정의당 언론개혁 기획단장으로 변신을 하신 분입니다. 정의당의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누추한데 모셔가지고 예, 그냥 첫 질문으로 그냥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이거 계속 그 방송 할 수 있을까요? 아, 표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분위기상 보면 어쨌든 노유진 팟캐스트에 대한 뭐 그 정치 비평이 종편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받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표적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예. 다운로드만 봐도 지금 제가 시청률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예. 지금 1,800만 가구를 가시청 가구 수로 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1%가 18만 가구인데요. 예. 그 한 가구당 4인 가족으로 계산을 했을 때 72만 명이 본다는 게 1%로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 해당 한 200만 다운로드를 계산을 하면 시청률로 한 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종편의 평균 시청률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여야 다 모두 뭐 법안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야 우리 무법천지 아니에요? 팟캐스트 아니, 그러니까 업계는 그랬는데 완전 경쟁 시장. 그랬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팟캐스트가 아직은 방송의 범주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방송심의위원회 뭐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진담이기도 하고 여기가 자유시장이에요, 진짜 완전 자유시장.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아마 환경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심의 규정이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의 규정 개정안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큰 틀에서 보면 방송심의 규정과 통신심의 규정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통신심의 규정에 제3자 가 이제 심의를 신청하면 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당사자가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만 요 저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당사자 혹은 있었는데. 그 대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놀려 먹으면 박 대통령이 직접 박 대통령이 직접 해야만 뭐가 됐는데 직접 하거나 그 이제는 지정한 정윤회 씨가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아니 아무나 해도 아무나 된다는 해도 겁니다.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버이연합이지 그렇죠. 뭐. 아니 뭐 이 정권 들어가지고 잠깐 편지를 받아요. 나는 미치겠어. 막 그러면 진중권 견자 뭐 이래가지고 부모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촌노가 그래서 막 와요 그런 게? 그 등기로 보내 등기로 2천 몇백 원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건 딱 편지를 열면은 딱 보면 백지고 요만한 칩이 하나 들어있어. 이렇게 메모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나는 버리긴 하는데 기분 나쁘거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 하는 거잖아. 그거는 RCS 들었지. RCS 그 리모트 컨트롤을 위한 국정원 프로그램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구마구 하면은 사실상 그냥 비판 발언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의를 요청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심의 결정을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여기 그 위원장이 박효정 교수 뉴라이트. 예. 그리고 또 이 심의위원회 그 보면은 분포를 보면은 여당 추천 6, 야당 추천 3. 그러니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다 약간 정보 비판적인 거나 혹은 뭐 불편하게 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 그냥 징계 근데 때릴 수 우리는 있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업로드하고 월요일 날 저녁에 업로드하면 되게 주말쯤 가면 다 듣거든 들을 사람들. 근데 그 행정기관 움직임이랑 그렇게 누가 뭐 심의 요청을 하면 접수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통보하고 모으면 벌써 다 들을 사람 들어버렸어. 근데 그 전에 일찍 처리할 방법도 찾겠죠. 즉시 심의. 그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의 심의에 대한 건수가 많이 올라오면 우선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죠. 급행. 지금 방송심의의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안은 어떤 겁니까? 뭐 입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들끼리 그냥 규정인데 규정을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까? 예, 규정입니다. 그 9명의 심의위원이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요? 예. 황당하네, 그것도. 예, 황당하죠. 너무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방송통신의 내용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규제한다는 건 거기에 뭐 헌법적 가치인 알 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방송 제작자들한테는 이제 제작 자율성의 문제라든지 이걸 다 포괄하는 의미인데 이 부분들을 그냥 자기네들 규정에 그 위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방심위의 규정이 헌법 위에 가는 거지.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팟캐스트는 방송 아니죠. 아직은. 게시물입니다. 예, 게시물입니다. 게시물이죠. 게시물.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물이야? 예. 아니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제기관에서 보는 건 융합형 콘텐츠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콘텐츠. 뉴미디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지금 방송과 재단을 통신 못하는 거지. 영역에서 이 데이터와 방송을 넘나드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초기 하면 게시돼 있잖아 우리가. 예. 너 유진.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진행되는 거죠. 팟캐스트를 방송의 범주에 집어넣는 법 개정과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그간의 심의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강화해가지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그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조치가 삭제와 차단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차단이 일회적 차단도 있지만 몇 번 거듭되면은 아예 영구 차단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3아웃 체인지 뭐 이런 거 호적에서 빼버린다 이거. 여기에 팟빵 같은 데 못 올리게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까지 게시를 금하는 거지. 그렇죠. 게시 자체를 금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갈 소지도 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팟빵이 지금 플랫폼 역할을 하잖아요. 게시에. 근데 플랫폼은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기관에서 사업자를 규제하는 건 굉장히 쉽죠. 네이버 예. 다음 다루듯이. 예. 뭐 한번 그 회사 오너를 국회에 한번 불러가지고 욕 좀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니까. 청와대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아주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 방심위는 이거 지들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입법이 지금 안 돼 있는 게 이거를 방송으로 간주하느냐 마느냐.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심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푸는 거는 아무나 게시글에 대해서 보고 이거 불만이다 하면 신청을 하면 그걸 전부 다 심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융합형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내부 지침은 팟캐스트까지 심의를 넓히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러면 이제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법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려면.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팟캐스트도 가능합니다. 지금 예, 법을 안 고치고도요. 예, 법을 안 고쳐도 전기통신기본법 가지고 그 누구야 그저 경제평론에 미네르바 잡아넣었잖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인터넷에 글 올린 걸 잡아넣으려고 누가 생각했겠어? 창의적이야, 창조. 가능한데 팟캐스트라는 영역이 아까 좀 모호한 영역이 있어서 너무 논란이 되니까 아직 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인을 굉장히 확대해 놓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선을 보겠다는 의도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팟캐스트도 국정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이제 하나의 팟캐스트로. 국정 팟캐스트로 각 분야별로 단 하나씩의 팟캐스트만 남기는 거야. 왜냐하면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고 이런 거를 청소년들이 듣고 자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지상파 종편 다 통합하고 종편은 지금 열병식을 중계하는데 주최사상을 홍보한 거 아닙니까? 하나로 지금 앞에서 노유진 이 팟캐스트를 아마 이제 듣게 되면 이제 국회 뭐 여야 의원이라든지 뭐 정치권에서는 아마 노유진 팟캐스트가 너무 앞질러 나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국감 때 박효정 방심위원장이 이제 국감에 출석을 해서 공인은 배제하겠다 그랬거든요. 방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공인이라네. 공인 뭐 대통령 고위 공직자는 제외하겠다는 건데 그들에 대한 비판은 그건 아무도 안 믿죠. 이게 명문화되지도 않고 방심위의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그렇게 기울어진데 자기네들이 권한을 가지고 6대3으로 밀어붙여버리거나 아니면 무슨 뭐 거기에 대한 공인은 제외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을 넣지 않는 한. 정윤회 씨는 공인인가요? 글쎄, 아니지 공인. 그러니까 공인의 범위가 이렇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거 공인이 되려면 대통령의 애인이라 이 정도 사실이라도 확정이 돼야 우리가 비스름하게 공인의 범죄에 넣을 수 있을 텐데 관계가 끊어지고 안 만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이 아닌 거지. 이건 내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가끔 우리는 아부도 해야 돼 우리. 공인의 애인이 공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야, 이거 바로 본보기가 되겠는데? 아니, 이거 토론할 만한 거리예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의 남편은 공인으로 취급받는데 애인은 왜 취급받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결혼, 혼인신고 유무만으로 관계를 차별한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돼요. 사실은 중이니까. 야, 근데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참. 진짜 이 정도 토론하는 데 없어. 네. 오케이. 그건 그렇고요. 네. 지금 방심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할 조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겁니까? 확증이 갖고 계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일단 그 심의 개정안은 11월 초에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일단은 스타트가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아니 오랜 수건이에요. 2011년 낙곰수 때도 이 팟캐스트를 방송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턴히 더 노력했어요. 그때부터 만들어놨어 이미. 그렇지. 방송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 뭐냐면 직접 심의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각하에 대해서 충성하는 발언 못하게 이렇게. 충성하는 발언을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사실 작년에 그 사이버 그 명예훼손 그 전담반을 만들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그 단속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결국 뭔가 하면 이제 사이버 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명예훼손 이 소지가 있는가 봐서 이건 검찰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수사 의뢰하고 기소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이건 이제 방송심의위원회는 뭔가 하면 알아서 즉결 처분하는 곳이에요. 바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총살을 하는 거니까.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총살하고. 작년에 했던 우리도 반대했지만 사이버 그 명예훼손죄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즉결 처분하겠다. 선거 때 급한데 전시 상황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저는 이번 개정안이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11년에 낙곰수를 대상으로 한 팟캐스트를 규제하려고 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심위에서 뉴미디어 정보심의과라고 직제 개편을 했어요. 근데 워낙 그때 아주 첨예하게 그 문제 제기가 많았고 그
그래서 그때 이제 처리를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당시 만약에 네. 방송의 범주로 넣었다면은 네. 그 제가 또 하나 주의해서 봤던 게 뭐냐면은 뉴스, 비평 이 기능은 사실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지금 방송도 많고 채널도 많지만 뉴스, 홈쇼핑 요거는 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를 득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뉴스하고 있는 채널들은 다 MB 때 허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방송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런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정치 논평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입 가지고 하는데 왜 안 된대? 아니 방송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스마트폰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미디어라는 게 1인 미디어잖아요. 네. 과거 같으면 한 방송국의 장비를 지금 스마트폰 안에 내장해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그 블로그에다 글 올리고 그걸 갖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트위터도 팔로워 10,000명 이상이면 다 이 방송인으로 다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그거는 손대서는 안 되는 걸 지금 손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이 정권 초기였는데 그때 CBS가 지금 라디오에서 뭐 시사 프로 뉴스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종교 방송인데 왜 뉴스 시사하냐고. 그때 시비를 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런 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이건 뭐 충분히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유사 보도 채널 이제 논란이 있었죠. 예. 네. 뉴스나 논평을 왜 허가받고 해야 돼요? 원천적으로 애초에. 방송으로 하려면 아니 글쎄 왜 방송도 왜 허가를 맡아야 되냐고. 그게 바로 제 얘기고요. 규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규제는 안 없애냐 이거죠. 아니 종교 방송국에서 왜 뉴스 그 시사를 못 다루나? 성경에 있는 게 다 시사잖아. 그 당시에 구약과 신약이 당시의 시사 문제를 다 다룬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들한테 불편하고 자기들 편이 아닌 그런 매체들의 영에 대해서는 뭐 이 문명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예수처럼 요새 누가 하고 다니면 의료법 위반으로 다 잡혀가. 그렇지. 병자 고쳐주고 그러니까 면허 없이. 다 면허도 없이. 불보료 면허. 그 다음에 술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예. 걸리죠. 다 그거는 이제 전부 저희 불법 양조. 불법 양조이 예. 되고. 예. 그다음에 뭐 내라는 뭐라고 봐야지. 내라는 뭐. 결국은 내라는 뭐로 내라는 예수님이 그렇지.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종교 방송. 예. 목사들이 둘이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영역으로 어떻게든 끌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이 아마 총선 대선에 더욱 뭐 가시화도 되고 또 그 부담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진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박효정 씨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근데 솔직히. 이거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대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한겨레가 예를 들어서 뉴스 채널을 하려고 한다. 이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못 만들지. 예. 우리나라 방송의 그 심의 또 허가 구조를 보면은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방송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이게 MB 정부 들어서 이제 둘로 나뉜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재허가를 맡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방송과 통신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곳이죠. 여기서 너무 이쪽 매체는 좀 심각하다라고 페널티를 주면은 나중에 재허가 받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려를 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대3, 방송통신위원회는 3대2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3대2 구조 속에서 한겨레 TV 만들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천신만고 그때 된다 하더라도 이 6대3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날마다 심의로 해가지고 페널티를 걸면은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공영방송 구조를 보면은 KBS는 7대4, MBC는 6대3. 6대3. 이거 완벽하게 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원래부터 그랬던 그런 거예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전리품을 그랬고. 그 전리품으로 뭐 써먹은 데도 있고 써먹은 데도 있고. 네. 아니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그걸 전리품으로 못 쓰게 했지.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사장한테 전화 한 통 안 걸었다고 KBS, 하니까. MBC 기자들이 대통령을 뭐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했잖아 그때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의 야당이 여당 때 만든 법인데요. 이게
정말 좀 좋은 정부면 방송의 독립성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정부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정부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정부가 전리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리품으로 못 모든 만드는 시스템이란 건 없어요. 그래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위원장 하나 이상한 사람 세워보니까 국가인권위가 있으나만 하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제거하고 싶은 기관은 그냥 이상한 사람을 보내갖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데들은 또 자기 편 전사들을 보내가지고 수령의 총폭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 네. 핵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정권 바뀌면은 KBS, MBC 사장만은 뭐 국민 투표로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그 매체 영향력 하다못해 여론조사라도 아니면 해보자.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니들 저 추천인 올려, 이쪽 올려. 그다음 서로 이렇게 뭐랄까 그거 있잖아. 배제하는 거. 저 사람 너무 심한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대통령 되면 만약에 안 될 거지만 만약에 되면 내 말 잘 들을 사람 시켜버릴까 난. 아니, 일단 이 사이를 여야 근데 아니 뭐 저기 그 사장은 대통령이 자기 가까운 사람 임명해도 좋아요. 나는 뭐 그건 다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편집권은 그 독립시켜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정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장기 집권해야지.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지. 예. 예. 방송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과는 별개로 팟캐스트를 방송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통합방송법안. 이게 지금 어떻게 발의가 돼 있나요? 여야에 다 발의가 올라와 있나요? 예, 이걸 좀 대응하다가 제가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정부 입법안은 국회에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공청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방송을 크게 큰 틀에서 이제 나눈다고 했어요. 실시간 방송하고 비실시간 방송인데 실시간 방송은 그냥 이제 뭐 지상파에서 하는 실시간 방송이고 이걸 이제 VOD로 하는 걸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제 비실시간 방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비실시간이죠. 이제 비실시간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 입법안이 이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공청회를 하고 한 4개월 정도 아직 정부에 제출이,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미래부 분위기를 보니까 이 1인 미디어 규제 이 부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물증이 없으니까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 기자가 정규직 5명이 아니면은 그 미치면은 취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 그런 이제 사이비 언론 소위 사이비 언론 어쩌고 하면서 한 거잖아. 예. 근데 진짜 사이비는 수백 명 되는 데가 사이비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든지 그런 식의 5인 이하를 뭐 하면은 7시간 행불근에는 망합니다. 방송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제 그 만약에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방송으로 편입이 되고 그 이제 규제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연스럽게 1인 미디어들은 규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퇴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당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제 방송 사업자의 제한 규제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정당의 당원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정당이 못한다 그러면 당원이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 형식적인 규제는 괜찮은데 뭐 내용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헌법 위반되는 거 그런 거고 만약 뭐 5명 이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누구 가라로 끼워갖고 6명으로 사업자 신고하지 뭐. 우리가 우회를 할 수 있는 건 다 괜찮은데 문제는 가족도 됩니까? 가족도? 아니 이제 뭐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하나 더 환경이 위축되는 건 있죠. 우리는 그래도 위축 안 돼. 아니 뭐 하라면 그리고 이제 내용 규제도 이 사업자 규제에 맞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돼요. 역사라는 게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걸 갖다가 별별 그 수를 써가지고 막으면은 그래서 URL까지 차단하고 이러면은 그럼 또 우린 70년대식으로 가는 거야. 삐라 뿌리고 뭐 또 하는 거지. 그럼 체류탄 쏘아봐. 그러니까 복고풍 유행하는데 뭐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 여론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게 독점이 사실 안 되거든요. 자들 뭐 중앙 뭡니까 KBS 이거 다 먹고 종편까지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거 팟캐스트가 이쪽으로 또
탁 튀어버리고. 이게 풍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입법안이 지금 의심만 하고 계신 건데 구체적으로 손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저 사람들이? 팟캐스트하고 또 아프리카인가요, 뭔가요? 아니, 아프리카 TV입니다. 예. 주로.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청소년 보호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폐해가 많고 뭐 선정물, 폭력물, 또 막말 욕설.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90%가 자경이라고 하는데 좀 더 가면 이제 국민 90%가 자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들이 물러나야지. 그럼 자경 국가 세워야지. 실제로 팟캐스트 보면은 거의 그 뭐 100위 안에 드는 한 90%가 이쪽 지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죠. 아, 그건 왜냐하면 공중파를 지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걔네들이 이거 들을 필요가 없지. 그럼 지기들은 그걸로 충분하잖아. 네. 그걸로 만족 안 되는 사람이 이쪽에 시장을 연 건데 지랄들이야. 우리 3인 미디어는 우리 너희들은 3인 미디어인데 지랄까지는 허용돼. 아니 지난 시간에 나보고 그만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독재 세력들도 그걸 팟캐스트 하면 되잖아. 지들도 하면 될 거 그럼 아니야. 균형 있는 친일. 예. 그리고 올바른 독재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올바른 독재, 올바른 친일. 그걸 보면 그 20, 30대 3, 40대에서 굉장히 시청 행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이제 시청을 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변화를 맞아요. 해서 그래서 기존에 뭐 그 모니터를 두고 시청하는 시청률이 굉장히 막 급속도로 그렇죠. 빠지고 있잖아요. 저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예. 결국은 이제 그 플랫폼의 문제, 시청 플랫폼이 이걸로 봤는데 이제 길바닥에서 아무데나 본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규제하겠다는 건데 한 가지만 조금만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민주당에서도 이거 입법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에서도 하나 아직 올려놨죠? 예, 이건 아마 이 부분의 파장을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이 예,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 시청률 조사를 하기 위해선 VOD가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마 입법을 해놓은 모양인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좀 연관이 될 수도 취지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말하면 그 시청률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전통적인 이쪽으로 가니까 TV 수상기로만. TV 수상기로 하니까 그게 좀 불공정한 부분인데 그걸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게 선이 이쪽으로 이런 이제 호의적으로 이걸 갖다가 방송으로 대접해 주려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그 텔레비전 수상기는 전화기고 이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마치 여론조사로 보자면은 맞아요. 집 전화로만 여론조사하면은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 보수층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 시청률이라는 게 방송 광고에 직접적으로 그렇죠. 이제 연동이 광고비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매체마다 예민하고요. 이걸 이제 제대로 좀 스마트 시대에 방송 통합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 제대로 맞는 이제 통합 시청률을 한번 그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법률이 개정이 돼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놓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조선 동아는 통합 시청률을 반대하고요. 중앙일보는 적극적으로 JTBC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에서도 SBS는 좀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 우리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뭐지 입장이? 우린 그런 거 다 귀찮아. 우리 좀 내비둬.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광고를 많이 따야 되지 않을까? 광고 필요 없어요. 우리 광고는 책 광고도 좀 들어오고 뭐 또 뭐 인삼 홍삼 광고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되게 그 효과가 많대요. 이게 한번 광고가 나가면 효과가 있대요. 좀 재밌는 게 또 팟캐스트가요. 대기업, 상장기업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다 광고하면은 바로 표적이 되니까. 맞아. 아주 그 소자본 이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광고 많이 한단 말이죠. 광고가 서민적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대기업 광고 하라 그래도 안 하지 우리는. 근데 사실은 대기업 광고 담당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구미가 당긴대요. 근데 여기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예전에도 낙검수 할 때도 그 모 회사 과자를 저희가 한번 좀 이게 비유를 해가지고 아무개 정치인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마케팅 용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도와주겠다고 비공식 라인으로 얘기했다가 그걸 또
떠벌렸거든요. 그 회사는 우린 그런 적 없다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떠벌리면 안 되지. 그냥 뒷돈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 진보가 이게 문제야. 뒷주머니로 슬쩍 찔러주면 그냥 모른 척 받아야지. 차라리 문제 있는 대기업, 네. 뭐 노조 탄압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광고해 버리는 거야. 그런 걸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백토 마지막 주제인데요. 지금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총선도 다가왔고 대선도 다가왔고 저 사람들이 좀 만지작 카드로 만지작 하는 게 여기 좀 손 좀 봐야겠다. 팟캐스트 그다음에 또 저 아프리카 분명히 지금도 이 정도인데 총선 대선 오면은 이 폭발력이라는 게 이제 좀 엄청나거든요. 지금 듣는 것보다 아마 몇 배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서 손을 좀 댈 것 같고 우리가 그 부분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의 규정 개정부터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각하께서 모르시게 하면 돼. 일단 각하가 알면 그때부터 못 막아. 예. 각하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11월 초에 이게 이제 전체에 올라가면 지금 그 언론 시민 단체, 현업 단체들은 계속 저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학자 200분이 이 반대 선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방심위 전체 회의장에 가자. 그래서 어떻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도 막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현의 자유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정의당에서도 좀 그 제대로 좀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 같이 결합해서 좀 싸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좀 새정치연합에서 손을 넣고 있는데 좀 그 견인을 해서 함께 그 연대의 축을 좀 구축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네티즌들도 좀 오픈넷인가요? 거길 통해 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픈넷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명운동 같은 거 주로 교수 변호사 집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는데 여기 개인들이 입장을 냈을 경우에 혼자 내기 좀 그러니까 오픈넷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고요.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방심위 홈페이지요. 법령 정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라고 있는데요. 가장 위에 이제 게시판에 걸려 있는 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일부 개정안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령 정보통 그 뭐죠? 어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법령 정보라는데 입법 예고가 있고 입법 예고 밑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일부 개정안. 제목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알려드린 거고요. 일부 개정안이라고 합시다. 원래 다 일부 개정안이야. 다 일부 개정안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 정도는 이제 실천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견 제출을 22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심위 게시판에 반대 의견 댓글도 좀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며칠 안 남았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미 오픈넷은 100건이 넘게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들은 뭘 해야 되나 이제? 정당들이 뭐 저희도 반대 의견을 이제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내일까지. 그리고 이제 함께 좀 저항 운동에 좀 동참하는 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하면서 난 느낌이 이상해. 이 주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보면 이 자유시장에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나서서 좀 규제를 하고 좋은 목적으로 이걸 해라. 이게 우리 보통 하는 게 다 그거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 맡기자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고 우리. 시장에 다 맡기지도 않고 시장을 좀 활용하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신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 막 그런데 유독 이 이슈만은 좀 내비둬.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론 지원도 없지만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른바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면서 할 테니 내비둬라. 그 요구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정치과 앞에서 다룬 주제 중에 이렇게 우리 내비둬 자유시장이 좋아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인 것 같아. 1년 반 만에.
안 그래요? 그게 근데 지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차원하고 경제적 차원이 있는데 네. 보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를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 그 두 가지 개입 저는 뭐 경제 조정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이걸 네. 해야 된다는 거고 반면에 정치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버럴하거든요. 네. 내버려둬야 된다 그런 것은 이런 입장인데 그게 사실 모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우리 모두가 시장주의자 아니요? 근데 정치적인 이런 것도 데에서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걸 국가의 그렇게도 보실 개입보단 수 낫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모바일 쓰게 되고 이러면서 그 온라인 선거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오프라인 선거 운동에 적용되는 법률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어요. 했을 때 미국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 결과가 뭔가면은 새로운 사회 현상이므로 이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본 뒤에 제도화해도 된다. 그래서 내버려 두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초기에 유튜브도 그렇고 온라인 선거 운동도 그렇고 다 금지시켰잖아요. 다 금지했지. 다 금지했다가 위헌이라 해가지고 지금 풀어준 상태잖아요. 나도 홈페이지에 뭐 글 하나 올렸다고 그거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게시물이라고. 이게 그래갖고 내가 50만 원 먹었잖아. 벌금. 전과자시구나. 아니 나 고등법원까지 무죄로 했는데 대법원에서 벌 줘라 이렇게 파기해서 보내는 바람에 50만 원 먹었잖아. 네. 참.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참 합리적이야. 그 판결이 대단해. 아 연방 대법원의 그 어떤 정확하잖아요. 그거 예. 왜냐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현상이거든. 법관의 수준들이 우리 대법원 조금 죄송합니다. 우리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여기 완전 꼰대. 퀄리티가 달라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 임명한 분의 퀄리티가 달라가지고. 아니 그건 국민들이 평가 내린 거니까 죄송한 것도 아니에요. 사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저울로 따지면은 저 우리 가짜다 눈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70%가 되는 거니까 저울을 폐기하는 애들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사법부 현실이죠. 예. 아까 그 시장 자유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본 권력의 자유와 시민의 그 자유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네. 시민의 자유는 사실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자본 권력은 언제 어떻게 그것이 권력적 작용을 할지. 노유진의 정치 카페도 점점 권력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막 출판사들이 우리 제작팀에 책을 막 보내주고 이런 게 다 권력화 현상이잖아. 책을 안 보내는 출판사를 욕합니까? 방송에서? 아니 기억이 이제 안 보내는 출판사 때문에 부담스럽지. 그걸 권력이라고 표현하긴 좀 아직까지 뭐 그렇고요. 저분들의 권력을 예, 선한 영향력 정도라고. 과대 광고라고 하죠. 책 보내달라고 얘기지. 허위 과장 작법 광고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수준이 좀 안 됩니다. 아니 그 엘리자베스 워렌 책도 우리가 한마디 딱 했는데 책이 막 반응이 있대잖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 예. 이제 슬슬 이제 우리 얘기를 좀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멘트로 정치 시사 팟캐스트를 대표하는 프로듀서로서 노유진 청취자들을 포함해서요. 지금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팟캐스트들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청취자들께 당부하는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암울한 정치 환경 속에서 이 팟캐스트가 부흥하고 있는 또 환경은 참 기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언로가 또 이진 미디어의 이런 언로가 그 확장돼 가고 있는 점은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권력이 아니라 이 권리마저 앗아가려는 세력은 그렇게 해서 입을 틀어 막는 세력에게 꼭 그 드리고 싶은 준비된 성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말 못하게 하면은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 어디더라? 나오는 신약에 나와요. 신약인가? 예, 아니, 예. 어디니? 예, 예수가 이렇게 막 맞아. 그 자기를 환호하는 이 민중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막으면? 세력들한테 이들이 돌들이 입닥치라고 하면은 소리치리라. 돌들이 소리치게 돌들이 소리치리라. 할 것이다. 이제 그게 투석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그 청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낙검수 네. 리턴이 가능하냐? 우리 진 교수님은 어떠세요? 낙검수가 다시 하길 바라십니까? 저도 아니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2 낙검수 시즌 2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예. 잡아가겠죠. 예. 이게 빨리 통과되겠네. 난 빨리 통과되겠다고. 난 낙검수 리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하는 꼼수를 쓰지 않아.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유시민 장관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제가 확실하게 제 가슴을 꿰뚫었던 건데 MB는 뭐 할 때 자기가 사기치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럼.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막 반대하면은 묵직해. 물러설 줄 안다고요. 근데 사기가 실패하니까 들켰다 이러면서. 그렇죠. 박근혜는 확신을 갖고 이게 진리고 이게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지. 그렇죠. 이건 꼼수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선진국으로 갈 길이 없느니라. 예. 이게 꼼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꼼수다는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MB 시대에 맞는 거야. 한번 하긴 하죠. 어떤 고유한 시간과 조건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다음에 사람들 구성하고 이 인적 구성 이 모든 게 아주 절묘하게 그럼요. 맞아 떨어졌던 게 네. 낙곰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러고 재밌는 보니까. 일화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꼼수다가 나오니까 저쪽에 너는 꼼수다인가 뭐 있었죠. 그래 너는 꼼수다라고 그것도 있고 나는 가수다도 있잖아. 나는 가수다를 바뀐 거죠. 나는 꼼수다. 그런가? 팟캐스트는 아니지. 근데 이제 그래 너는 꼼수다 같은 경우는 나는 꼼수다가 거기 있는 멤버들이 스스로를 꼼수라고 얘기한 줄 알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 너는 꼼수다.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저격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격수다도 있었고. 그거 예. 아니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생긴지 전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 거기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 그러고 네. 뭐 패배의 역사라 자학역사. 자학사관이라 그러고 하는 게 예. 교과서 안 봐서 그래요. 예. 뭐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는 뭐 좌파 성향이다 그런데 1, 2학년만 2학년 때까지밖에 안 해. 해. 뭘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황교안 전도사님, 그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성일교회 교육전도사로 계시고 그런가요? 수도 침례 신학 대학을 졸업하셨고 근데 참 사법연 수원 기간 때 2년 동안에 꼭 수원에 있는 거기 수도 침신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당시 그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그 중앙일보사 근처에 있는 순화동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아직 좀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굳이 뭐 그거 규명해요? 개신교 쪽 인맥 이게 좀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보면은 그렇게 그렇잖아요.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아닌데 저분들의 영혼 상태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 뭐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사실은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둘 다 종교는 다르지만 한 분은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무당을 부를 듯한 분위기의 제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에요. 그 최태민 씨하고 사이비 교주하고 한 20년 동안에 그렇게 뭐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말이죠. 그 인맥하고 인간관계라고만 해도죠. 인간관계. 그리고 그 자손들하고 또 지금도 계속 인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지 뭐. 인간관계죠. 뭐 다른 친교 관계 식물관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예전에 정치할 때 네. 저를 회개시키고 저에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예. 주님의 품은 넓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품 오신다고. 제가 어떻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 주님의 품은 넓으니 예. 주저치 말고 예. 아무리 불순한 동기 아무리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도 주께서는 다 품어주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께서는 무당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종교적인 무당이 사람이에요. 줄을 모시잖아. 무당은 다 모시잖아요. 다 모시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지금의 교과서도 그렇고요. 이념관을 보면은 거의 종교관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만 있을 뿐이죠. 그 똑같은 종교성을 바로 황교안 총리가 갖고 있다는 점이 전 참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권력 그 투톱이 이렇게 종교적 그런 이원론에 완전히 씌워져서 다원화된 다각화된 사회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욕망은 교회나 절에서 해결하고 정치는 맨정신 갖고 하자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자체가 되게 이걸 가지고 하니까. 예. 그게 보여요. 저는 저 두 사람이 왜 저러는지. 큰일 나겠다 저러다. 저 사람들은 구부러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꺾일 사람들이지. 무당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야. 네, 다 보입니다. 예. 저 꺾일 겁니다. 틀림없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앞으로 팟캐스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꺾이구나. 살펴봤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그 어떠세요? 이제 우리 최혜선 단장님은 시민단체에서 쭉 활동하셨는데 네. 지금 정의당의 언론 개혁 담당 요원으로 이렇게 기획단장. 멀더. 최혜선 요원 어떠셨습니까? 활동해 보시니까? 뭐 시민단체에서 했던 영역을 그대로 당 안으로 가져온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로 이제 새정치연합하고 같이 이제 계속 입법 활동 뭐 이렇게 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 별로 이렇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언론 시민단체는 이렇게 정당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언론운동한 영역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활동가가 정당으로 결합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의 이렇게 뭐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이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시민사회에서 힘이 부족하면 야당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워낙 못하니까 이 진보 정당이 좀 제대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교의 역할을 좀 해달라는 동지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 원래는 외국에서는 시민단체 활동하다 정당으로 진입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절차고 일상적인 절차잖아요. 그 오바마도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오로지 이걸 위해서 그런 거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 갔으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까요? 그렇죠. 출마와 이 입당과. 그렇지.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요 부동산 개발을 하다가 대통령 나오고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카드놀이 하다가 출마하고 그러잖아 트럼프. 아버지 제사하다 대통령.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아버지 제사지나 시민단체들 사이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도덕 윤리 감정이 정치당 하면 무슨 더러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정의당 들어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덜 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가서 고생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덜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득권으로 생각이 되면 새정년만 들어가도 좀 그렇죠. 그럼요. 이거 뭐 비례대표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문화가 있으면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런 좀 벽들이 있으면 좀 스스로 깨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게 워낙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아주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이제 점점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주 규제가 막 문 앞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규제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좀 절실했던 게 제도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좀 그런 전문성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절박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가시면 오지 않아요. 정치권에 들어가면 뭐 정치권 주변에 그냥 계속 떠돌기만 하지 시민사회에 다시 결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그 좀 융통성 있게 문화를 좀 만들어주고 정치권으로 가셨던 분들 아니면 정부 기관에 그 제도권에 진출을 했던 분들도 왔다 갔다 하게. 그래야 시민사회가 좀 힘 있고 이렇게 좀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나 국회에 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시민단체한테 하면 욕 뒤지게 먹잖아요. 네. 그럼 가기 싫어요. 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사무총장 전임 이제 그 총장이 그 방통위원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실명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230개 단체가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목을 최악이었나 보지. 이건 시민단체 있다 간 게 아니잖아요. 반성해. 근데 그 시민단체의 역할이죠. 일단 제도권으로 가면
예. 뭐 지금 이거 요 표정을 제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입이 지금 악어입처럼 삐쭉 나왔어요 지금. 삐쳐가지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최악의 복원 목소리 장관? 아, 그거 또 하고 리바이벌 하지. 우리 많이 들어서 이제. 방송 때마다 하는 얘기. 방송 때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지금 너무 세게는 하시지 말라고요. 아니 저도 정당으로 왔으니까 또 저를 실명으로 거론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을 딱 틀다 보면 지금 이렇게 조선은 하나 딴 것 같아요. 조선은 하나다. 맞아.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그 대한민국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조선화되는 헬조선 느낌인데 헬조선이 되는데 그나마 지금 그 민주주의가 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여기 팟캐스트라든지 다양한 아무리 억눌러도 억눌려지지 않는 이런 목소리들이 진짜 없어. 그렇죠.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선 대선이 다가오면서 뭐 권력자들이 아마 여기도 손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걸 갖다 방송으로 일단 집어넣어버리고 두 번째는 그 제3자가 그러니까 아무나 신고하면 바로 그냥 직결적 심판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지금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지금 뚜렷하게 진행 중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그 큰 힘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계속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우리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의 다운로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힘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이 들으라는 것들도 사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들어주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거 그걸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재담 떨어봤자 뭐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그래서 그래도 가끔 듣기 싫은 말 하잖아. 듣기 싫은 거지 두려워하진 않아.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고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한글로 오픈넷 검색 부탁드립니다. 검색하고 접속하시면 방심이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안 반대 의견 보내기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22일까지 국민의견 접수한다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청취자의 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물론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스튜디오로 나와주신 김영미 PD님, 최혜선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